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프로촉 가이드 김영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5시 반에 생방 시작인데 1시간 전인 4시 30분에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김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일단 뭐 본인은 모른다. 예. 또 신빙성 없는 괴문서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그 고발장을 정의했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의무가 대권 주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 너무 어조가 강하고 거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검찰총장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저런 억측, 이런저런 뭐 오해에 대해서 돌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선 주자의 그런 발언 태도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얻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그 이 고발장이 말이죠.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잖아요. 예.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건넨 거를 김웅 의원이 받아서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결국 고발이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예, 얘기를 예. 했는데 지난해 8월에 넉 달 뒤에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4월의 고발장과 8월의 실제 고발장 최강욱 의원의 잘못된 주민번호가 똑같습니다. 예. 또 심지어 작년 4월 기준으로 나온 최강욱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시청자 수 57만 명도 그대로 8월에 똑같이 57만 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실 4월에 비해서 8월에 수십만 명이나 시청자 수가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다면 8월 기준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야 될 텐데 4월에 그 고발장에 나온 57만 명을 그대로 적었다는 점. 국민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이 의혹이 제기됐다면은 친절하게 그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너무 거칠게 지금 예. 반발하고 있어서 이거 뭐 참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볼 수 있겠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김용민 씨와 비슷한 생각인데 윤석열 후보로서는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니까 기자회견 하면서 저렇게 굉장히 거친 발언, 거친 어조로 한다면 그게 뭐 대선에 도움이 될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상당히 억울하다. 예. 이걸 표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윤석열 후보의 오늘 발언 보면 이 규모가 작은 군소 언론사는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좀 읽혀질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반대로 그 성남 이제 이재명 후보 네. 당시 성남 검찰에서 압박 강요 수사를 했다. 그거는 군소 매체가 아니고 KBS에서 보도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괜찮은 건가? 성남 출신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본인이 이제 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때 수사를 받았고 당시 그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 그 직할의 그 강력부에서 일했던 그 검사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할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어제 KBS가 보도했는데 네. 이와 관련한 해명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보도에는 없습니다. 예. 이게 그와 관련된 해명은 어떻게 재소자 말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또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 최소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모해 위증한 거라고 볼 수 지금 있을까요? 그거는 뭐 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어쨌든 저는 오늘 조금 있다가 김웅 의원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김웅 의원 기자회견이나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이나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이너스였다. 네. 특히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는 이미지상으로 마이너스였다 생각하고요. 김웅 의원 기자회견 좀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네.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저는 이게 도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발언할 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예. 오늘 그래도 기자들이 그걸 물었어요. 네.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느냐. 네. 그랬더니 또 그 보수 커뮤니티를 언급하면서 거기에서도 내 말이 맞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보수 커뮤니티면 그
축구 관련한 야구. 야구 관련한. 네. 네. 좀 아니 뭐 정치인이 커뮤니티를 당연히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념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우리 하나의 커뮤니티만 보고 거기서도 내 말이 맞다고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김웅 의원 말이 틀렸다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우리 언론도 기자들도 커뮤니티 보고 기사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바른 언론의 모습 아니거든요. 그럼요. 취재를 해야죠. 예. 반론도 듣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정치인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나. 자신의 말에 정당성,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커뮤니티 이야기를 갖고 왔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쩔 수 없다. 그 말도 맞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손준성 보냄이라는 캡처 화면이 있고 네. 거기다가 이걸 받고 나서 폭파해라라고 했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그거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폭파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민들을 대리해서 정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의 대표예요. 5천만 국민이 정치를 다 못하니까. 네. 그러면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김웅 의원이 한 얘기는 상당히 좀 무책임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 혹은 A 얘기했다가 B 얘기했다가 이게 확실하게 이제 뭐 유승민 후보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게 도움되는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검 감찰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를 보고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이 옳을 텐데 감찰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찰은 박범계 법무장관 이야기에 의하면 유의미한 결론이 난다.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어려운 거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라든가 네. 휴대폰은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컴퓨터에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거기다가 로그 기록도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렵지 않다. 그리고 박 장관 이야기는 수사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대검이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면 충분히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지금 제보자 감찰이지만 예.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거기다 제보자가 이제 공익 제보자로 바뀌었다. 네. 그거는 제보자가 갖고 있던 휴대폰을 넘겼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네. 거기서도 상당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4.15 총선 그 국면에서 벌어진 고발장 사태 아니겠어요? 예. 고발장 전달 사태인데 일단 윤석열 예. 총장 얘기는 전 총장 얘기는 나는 그때 사실상 실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총선 무렵에서 발생했던 그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갖고 나중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재판에 또 넘겼어요. 예. 실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건이 만일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네. 윤석열 후보가 이게 관계돼 있다, 설사 관계돼 있다 하더라도 증거는 못 찾을 겁니다.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요. 이건 뭐 손준성 검사가 그 윤석열 총장이 지시해가지고 내가 그 고발장 전달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증언하지 예. 않는 이상은 그렇죠. 확인할 길이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송 검사가 설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네. 윤 후보가 아니다 거짓말이다 난 그런 적 없다 하면 어떡하면 그만이지. 네. 그걸 뭐 증거를 찾을 수 있겠어요? 페이퍼가 아닌 이상 못 찾지. 뭐 문자를 보냈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전화한 걸 녹취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면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제가 판단하건대 이 사건은 시간이 꽤 걸린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네네. 혹은 진실이 밝혀진다 하지 않더라도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아니요, 불리할까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이거는 길게 끌면 끌수록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급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오늘 열어서 그냥 뭐 언론 탓,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 탓 이걸 강한 어조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또 잘 모르겠다. 예. 이번 의혹 제기를 두고 고발장 의혹 제기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 암투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거는 김웅 의원의 워딩이나 윤석열 후보의 워딩을 봐도 네.
그럴 가능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1등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경쟁 캠프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가. 네. 왜냐하면 네네. 이 처음 제보했던 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뭐 여권 관계자가 아니고 국민의힘 관계자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제보자의 신분이라든가 현재 위치라든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네. 시간이 좀 흐르면 알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은 호사가들이 온갖 추측을 하겠죠. 호사가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건 뭐 근거 없는 얘기라고 보입니다만은 호사가라는 점을 전제하고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한테 그거 곧 정리된다 이런 발언을 한 걸 두고 원희룡 전 지사는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또 이 고발장 논란이 불거진 그 시점에 이준석 대표 부친의 제주도 땅 논란이 또 발생했단 말이죠. 예. 이게 장군멍문한 거 아니냐 또 이런 호사가들의 아니 뭐 견해도 있습니다. 예. 정치에서는 언제나 음모론이 옆에 있으니까 네. 이 대표가 기획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그 제보자가 윤석열 캠프에 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재명 쪽에서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지금 여의도 바닥에서 이재명 지사까지 나옵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다 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검찰에서 자체 감찰 조사 결과를 오히려 빨리 국민한테 소상히 밝히고 네.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법무부가 합동 감찰을 하든가 네, 네.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음모론들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돌아다닐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이 신속 수사만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감찰에 예. 머무는 게 아니라 신속 수사로 바꾸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도 도움이 예. 되겠다. 예. 게다가 지금 이 대표가 이 대표는 이준석 대표. 이 건에 대해서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가 아닌데 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가 있는 의원들만 적극 방어가 있고 야권의 지도부라든가 네.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플러스 김웅 의원에 대해서 적극 보호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네. 국민의힘 전체에 치명타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당에서 나서서 방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방어했다가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이게 대권 가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적극 방어하기 좀 어려운 어느 정도 거리두기 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국민의힘 100명 국회의원이 지금 김웅 의원은 아무도 보호하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네. 공격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더 공격은 하죠. 예.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7차 TV 토론을 가졌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선언한 대로 네거티브는 없었는데 재미는 없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어요. 뭐 일종의 승부수로 보이는데 커뮤니티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썩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커뮤니티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 뭐 커뮤니티 요즘 얘기 많이 해서 아니 근데 우호적인 견해를 보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저희가 이동영의 촉 시간에서도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네.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국회의원직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지역구는 그럼요. 그 저기 투표에서 선출된 네. 분들 아닙니까? 예, 비례대표야 다음 순번이 그대로 이어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지역구 투표는 투표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거기다가 이 A라는 후보를 믿고 밀어준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사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지금 대통령을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국회의원직을 던진다. 게다가 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3월 9일쯤 그때 사퇴했어요. 2년 임기인데 한 6개월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도 사퇴를 두고도 뒷말이 있는데 또 의원직도 중도 사퇴한다면은 이거는 과연 당원과 또 지역구 구민들에 대한 도리인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게 선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네.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마지막 승부수다. 이거 국회의원직 던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국회의원 던졌어? 그럼 찍어줘야지.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런 분들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것보다 아주 없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예.
이낙연 후보는 이번 대권 레이스가 어떻게 보면 정치 인생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도전한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나이로 봐서나 뭘로 예. 봐서나. 그런데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국회의원은 3년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네. 그냥 내가 여기서 대통령 후보 떨어지면 내 정치 인생을 은퇴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그 못 됐는데 국회의원 나머지 3년 해봐야 뭐 하느냐. 이것도 그렇게 비춰진다면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아예 나오지 말든가 대권에 차라리 도전하든가 이런 또 반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이야기는 좀 접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재보궐선거를 하면? 그렇죠.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낙연 후보나 캠프에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이낙연 후보는 갖고 있던 국회의원직도 던졌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도 아직 안 던지고 있다. 뭐 이런 걸로 공격할 수는 있겠죠. 그래요. 저 도지사직 그만두라고도 예. 얘기했었어요. 이낙연 후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 안 한다 했으니까 캠프나 이낙연 후보가 직접적으로 도지사 던지라 말 안 할 겁니다. 근데 지지자들 할 수 있잖아요. 이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어제 선언을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돼서야 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오늘. 예. 그 정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국민들 일반은 네거티브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뭐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뿐 아니라 충청 쇼크에 휩싸인 주체가 바로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단일화 없는 완조 의사를 밝혔는데, 예. 그래요. 서울 경기까지 쭉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쭉 했습니다. 네네. 정세균 후보가. 네. 그러나 완주도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완주가. 네. 예. 그러니까 몰라요. 본인이 충청에서 사실은 2자릿수 목표를 했는데 그거 달성이 일단 안 됐었던 거고. 네네. 그 호남을 간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호남에서도 유의미한 숫자를 거두지 못한다면 중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보이죠. 일단 이번 주에 이게 TK 대구 경북에다가 64만 명에 이르는 1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이제 개봉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그 표차를 더 벌린다든지 예. 이래 버리면 다음에 호남 그 민주당의 뭐 사실상 정치적 아성이자 고향이기도 한 예. 호남에서 유의미한 그런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서울 경기에서는 더 큰 패배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결과를 보고 호남 결과를 본 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거취를 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 관측도 있습니다. 근데 호남 경선도 뭐 호남이 이낙연, 정세균의 텃밭이라고 해서 두 사람 표가 많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결국은 전략적 선택을 한다. 그렇습니다. 호남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청 라운드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주 압승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흐름 앞으로 그 밴드웨건 효과가 발동을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일반의 관측은 있는데 추미애 후보는 어느 정도 추격할 수 있을까요? 그 이재명 후보가 이번 슈퍼위크 1차에서 네. 60% 이상 얻는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추미애 후보가 많이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젠 뭐 넉넉하게 1등 할 테니까 예. 뭐 혹시나 이재명 후보가 1등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민심이 예. 추미애 후보에게 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온 6명들 중에서 가장 개혁적인 후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 국민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들이 굉장히 개혁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겹치는데 일단 1등 후보한테 몰아주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이제 넉넉하게 이재명이 이기겠다 판단되면 그러면은 추미애를 2등 만들자 이런 운동이 지지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추미애 가능성이 후보도 이제는 나를 지지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동영의 초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영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